하이엄. 저는 엄마랑 치과 갑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안 끝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해? 커피? 뜨거운 물 거기서 나와? 그냥 이름이 잘해. 아, 조식 스타일. 맞아. 아빠도 있잖아. 공치고 사진을 뽑는데 우리 못해서 못 뽑는 거야. 그래서 아빠도 내가 뽑았지. 작은 것에서 오는 만족감. 만족하는 필요. 엄마 병원에서 발치하고 저는 은행 갑니다. 저는 은행 갔다 왔고요. 얘랑 이제 병원 갑니다. 귀를 긁어요. 순종아 병원 가자. 알았지? 순종이 떨지 마라. 저는 작업실 쪽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토시인 가다랑어입니다. 사시미입니다. 전 일단 집에 왔습니다. 편집 시작. 순종이는 사료에 고구마를 섞어줬더니 고구마 찾아 산말리네. 저 봐라 저 봐라 저. 헐. 씻었어요. 추워 이제. 서울은 이렇게 추운데 부산은 한 28도 이러던데요. 저는 씻고 잘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 엄마 치과 치료도 갔다 오고 순종이 귀 청소도 병원에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정보가 될 만한 제가 병원에서 들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치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이제 부모님들 이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엄마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들 낳고 좀 몸조리를 잘 못하시면서 이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해요. 그때 잇몸 치료도 되게 심하게 수술로 받으셨었고 어금니가 좀 안 좋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쪽 앞니 옆에 바로 이 이도 안 좋고 어금니도 좀 안 좋아서 좀 걱정 많이 하잖아요.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비용이 엄청 드는 거 아닌가, 내가 예상하기엔 3, 4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3, 4개면 한 개당 200이라고 쳐도 뭐 벌써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좀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또 치과 아픈 공포 막 이런 것 때문에도 미루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치과 진료만큼은 정말 미루지 않아야 돈이 적게 든다는 사실을 이번에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너무 다행히 어금니 같은 경우는 너무 필요 없는 하나를 발치를 했고 뒤에 맨 뒤에 어금니는 없어도 음식을 씹는 데에는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어금니들은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잇몸 치료만 해도 꽤나 쓸 수가 있고, 그럼 워낙 병원 자체가 임플란트를 계속 권장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길래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가 더 건강할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는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지만 그 정도로 임플란트가 원래 내 이의 조건이 좋아야 하는 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이가 없는 자리에다만 딱 박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잖아요.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하나가 없으면 이거 삭제 해가지고 여기에 딱 걸어주는 방식이니까 옆에 이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리를 갈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딱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뭔가 비싸니까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임플란트는 돈은 두 번째고 원래 환경이 되게 좋아야 된대요. 뼈가 건강하게 있어야 되고 뼈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앞뒤 쪽에 뭐 뼈 벽이 잘 있어야 뼈 이식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잇몸 뼈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뼈 이식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예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대요.
그리고 뭐 뼈이식도 이쪽에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굳이 건드려 가면서 뼈이식을 하면은 예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대요. 여기에 이제 뭐가 고름이 찼다 하면 축농증이라고 말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뭐 뼈이식을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임플란트는 환경이 정말 좋아야 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께 예후가 좋을 경우에만 시술을 받아야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수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엄마는 오늘 이쪽에 이를 예전에 묶어놨었는데 염증이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냄새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저한테 항상 입냄새 안 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저희 엄마의 입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관리는 잘 하셨는데 이를 묶어놔 놓으니까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쌓이면서 염증이 생기고 이랬는데, 이틀 전에 저희 엄마 여기 이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아파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길래 봤더니 부은 거는 그렇다 치고 아예 이렇게 피고름 주머니까지 이렇게 맺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염증이었고, 그거를 보자마자 치과 예약이 원래는 일주일 뒤였는데 그냥 제가 빨리 다음날 가자고 해서 그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쪽 선생님도 발치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 저도 봤어요.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 때문에 양심 있게 해야 한다, 막 그런 내용들도 봤는데, 오히려 그 환자분들이 과잉 진료를 느끼고 오해할까봐 더 조심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병원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엄청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다, 정말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봐도 발치를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발치를 하고, 근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치를 하잖아요. 진짜 너무 아프대요. 저도 그냥 사랑니를 뽑고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아프니까 눈물 나는 거, 서러운 게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저희 엄마는 그거보다 몇 배의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뽑고 염증을 긁어낸 그 덩어리와 이를 제가 봤는데 진짜 아프긴 아프겠다 싶었는데, 이를 뽑고 와서 제가 은행에 갔다 온 사이 정말 저희 엄마 끙끙 앓았어요. 물론 이의 고통은 그날 잠시 아프고 그 다음날부터 많이 사그라들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나 부모님의 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면 제발 절대 빨리빨리 가세요. 그 임플란트 아무나 해주지도 않고 임플란트 많이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 오늘 7,000원 들었어요. 염증이 있으면은 그냥 마취주사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잠깐 맞고 잇몸 치료만 해가지고 충분히 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고, 그것만 임플란트 정말 겁낼 필요가 없어요. 막 아파져가지고 염증 막 다 생겨가지고 그거 막 긁어내고 입 뽑고 이러면 진짜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료는 빨리빨리 가자.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저희 순종이, 이 자식 제가 밥 주는 게 거의 놀이처럼 돼버려가지고 밥도 먹지도 않으면서 맨날 여기서 찡찡대요. 그 순종이가 사료를 안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고구마를 되게 많이 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고구마를 먹으니까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씹어먹는 동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순종이 이를 보면서 왜 얘는 어금니가 없지? 왜 평평한 이가 없지? 되게 먹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원래 강아지는 뜯어서 삼키는 과래요. 그래서 사료를 얘가 안 씹고 삼키면 좀 씹고 먹어, 그리고 맨날 그랬는데 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료들도 강아지가 그냥 삼키더라도 잘 소화가 되게끔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순종이를 로얄 캐닌을 먹이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릴 것 같기는 해요. 로얄 캐닌이라는 사료가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 있다, 좀 짭짤하다, 이런 글들이 있는데, 로얄 캐닌이라는 회사는 그런 외국의 애견 박람회 이런 데 갔을 때 항상 보이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큰 회사라고 해요. 근데 물론 그런 큰 회사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단정할 순 없지만 또 그런 대형 회사들의 더 이상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또 있기도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유기농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성분들만 넣은 그런 사료들은 강아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알기도 조금 어렵기도 한 뭐 그런 점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게 또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여긴 이제 정말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저도 순종이를 사료를 바꿔줄까 하다가 일단은 남아있어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먹이자 지금 이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작은 회사라고 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이다. 주로 많이 먹이는 강아지 사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제기되는 현상은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다는 소비자의 목. 그리고 그런 되게 뭐 금사료라고 불리는 그런 비싼 사료들도 있고 좋은 사료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점과 어떤 뭐 나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사료마저도 참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야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 병물병원에서 진짜 깜짝 놀란 건 강아지들은 씹어먹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료를 그냥 삼켜도 안심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고구마를 먹으면 얘가 변을 되게 많이 보는데 원래 고구마가 섬유질이라서 그렇게 변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을 예쁘게만 잘 본다면 많이 봐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동물병원에 8년 된? 어리잖아요. 8년이면 그 강아지가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주인분이 얘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못 키우겠다고 심지어 안락사를 해야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는 못 하시겠으니까 알았다고 그냥 두시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한 3주째 다른 주인을 기다려보고 계시더라고요. 포메라니언인데 계속 짖고 막 그래요. 피부도 조금 안 좋고 뭐 귀 좀 안 좋고 뭐 수술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그렇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 의사 선생님도 되게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강아지를 이렇게까지 못 키우겠다라고 데리고 올 정도면은 정말 갑자기 집안이 되게 많이 진짜 힘들어진 거라고. 참 이런 경우는 진짜 안타깝다고. 옛날 같으면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대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책임의식이 좀 많이들 생겼는지 섣불리 데려가질 않는데요. 어쩌면 그게 맞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섣불리라도 데려가서 되게 정 붙여가지고 강아지 잘 키울 수도 있는데 그 섣불리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다른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에게 기회가 줄어들기도 하고 참 세상이 다 좋을 순 없는데 그런 점도 있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 순종아 너도 봤지?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순종 그래서 우리 순종이는 귀를 긁어서 갔더니 귀가 생각보다 되게 깨끗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치과에 대한 내용이나 강아지 사료에 대한 내용도 저는 들은 내용을 전달 드린 거고 혹시 되게 틀린 내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 결론은 치과는 빨리 갈 것. 그리고 강아지 사료는 정말 소비자 주인이 잘 고민해보고 판단할 부분인 것 같다. 뭐 좋고 안 좋고는 있겠지만 독약이기야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기도 하면서도 우리 순종이도 한 번쯤은 그런 좋은 사료라고 하는 거 먹여보고 싶다. 그게 또 저의 마음인 것 같다. 이런 이의 결론입니다. 그치 순종아? 어디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데 있으면 병원 빨리빨리 가세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오늘 밤은 잘 자고 있겠죠. 어젯밤하고 오늘 낮에 진짜 힘들어했는데. 근데 전 내일 아침에 또 엄마랑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 편집도 다 했고 외출을 하고 오면 또 졸아요. 나 진짜 요새 밤에 안 자고 낮에 자서 미쳐버리겠어요. 밤에 자기가 싫어요. 지금도 졸린데 안 자고 싶어. 나의 정신에 문제가 있나 봐요. 자야지. 오늘은 눈 딱 감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아프면 병원은 빨리 가야 하고 나는 순종이를 좋아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바이옴.